지난 시간에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 1차 의료기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정신의학적인 그런 질환들이 불안장애, 우울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불안장애에 대해 가지고 그 한의원이나 아니면 한방병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이제 임상진료 지침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볼까 합니다. 이 불안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이제 낯선 환경에 이렇게 갔을 때 그곳에 이제 뭔가 적응을 하고자 나타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반응이거든요. 어떤 낯선 환경이나 아니면 낯선 상황에서 누구나 다 불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이란 거는 상당히 좀 뭔가 어, 광범위한 그런 어떤 느낌을 다 포괄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런 어떤 불안한 그런 어떤 느낌과 생각이나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어떤 것뿐만 아니라 신체 증상, 여기서 이제 제가 본문에서도 나왔다시피 뭐 두통이나 뭐 두근거림, 뭐 혈압 상승, 그다음에 좀 진땀이 난다든지 뭐 아니면 약간의 떨림, 위장관계 불편과 같은 이런 어떤 신체 증상, 또 뭐 과민성을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성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포괄한 그런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그런 정신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증상도 다 포함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함이 뭔가 어떤 우리 스스로가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를 넘어서서 어떤 이런 불편함이나 아니면 하나의 질환군으로 묶였을 때 이제 불안 장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불안 장애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불안, 그다음 신체적인 증상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고, 주로 이제 자율신경계 반응으로서 호흡과 맥박의 증가, 그다음 근육 긴장, 땀 분비의 증가, 두통, 가슴 조임, 위장관 불편, 그다음 소변 증상의 어떤 이상과 같은 이런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자율신경 실조라는 그런 어떤 개념과도 이렇게 좀 뭔가 교집합, 그러니까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질병 분류 코드로는요, 신경증성 스트레스 영감 및 신체형 장애 코드인 F40과 F48에 고루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넓게 한다. 그, F40, F48에 포함이 되는 그런 어떤, 증상군이고요. 조금 더 세분화 시켜보면 공포성 불안장애, 그다음 기타 불안장애, 아니면 뭐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로 나누어 가지고 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 특정공포증,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병명에 대해 가지고 임상진료 지침에서는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불안 장애에 대해 가지고 어떤 특정 범주가 있어서 1대1로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 장애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어떤 정신적, 신체적 그런 어떤 증상들을 고려를 해서 한의학적인 징후와 이렇게 한번 한의학적인 징후로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뭔가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과 자율신경계 증상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그 징후명으로서는 뭐 경계, 정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한의학적인 병증명이 있고요. 그다음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병증명으로 뭐 상기증, 단기증이라는 그런 어떤 병증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개심통, 마비, 불면, 두통, 도안, 구갈, 진전, 현운, 매기, 설사, 안원, 허로 등의 다양한 범주를 통해 가지고 이 불안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증상들 주로 경계정충, 그러니까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한 그런 어떤 증상들을 나타내는 어떤 병증명인 경계정충. 이 경계정충의 어떤 이제 변증 유형을 이런 불안장애의 진단, 변증 진단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심담, 허겁, 뭐 심기어, 심혈어, 심양, 부진, 심혈오저, 담탁, 조체, 음허, 허왕, 수기, 능심, 신비, 양어,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한의학적인 그런 변증을
이러한 한의학적인 변증 진단명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 가지고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한의학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고요. 이러한 단어들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의과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는 거고요. 이러한 변증 진단에 따라 가지고 있는 처방들이 정해지는데 온담탕, 귀비탕, 뭐 가미소요산, 천황 보심단 뭐 등등 다양한 처방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빨간색을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거는 이제 이 가미소요산 같은 경우에는 급여 한약 제조로서 이렇게 처방 가능한 그런 어떤 약물이라 이어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고요. 그 외, 이러한 처방들 외에도 이런 불안 증상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에 어떤 이제 진심, 안심, 뭔가 이렇게 불안함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약물을 가미를 해서 처방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그 불안 장애에 대해 가지고 한의학적인 접근 방법이 상당히 유리한 이유는요.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제 의학적인 관점 자체가 제가 이제 헬스 토픽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연결성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즉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제가 헬스 토픽을 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한의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가 우리의 생명 활동을 바라볼 때는 주로 어떠한 것을 더 포커스를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늘 이렇게 이제 늘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항상 연결성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연결성을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이 바로 심신일여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정신과 육체는 서로 어떤 그 상관성,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관점 하에서 우리의 어떤 생명 활동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순하게 정신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이런 신체 증상도 같이 나타나고 있고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심신의 어떤 연결성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 분류 코드의 명칭에서도 이런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그러한 것들이 신체형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신체형 장애라고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대의학에서도 또 현대한의학에서도 이런 불안 장애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정신과 육체의 어떤 연결성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이런 불안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이 개인의 성격과 그 다음에 주변 사회 환경 등에 의해서 다양한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불안 장애의 항불안제를 사용을 하거나 이런 어떤 요법이 아니라 그런 약물적인 요법이 아니라 한의학적인 어떤 변증 진단을 통해서 각 개인의 어떤 성격이나 체질, 그 다음에 어떤 습관, 그 다음에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하는 즉 한의학적인 변증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포괄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임상 진료 지침에서도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한의학적인 관점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점, 그런 강점을 잘 활용을 한다면 이런 현대 이제 어떤 현대인,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회,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이런 불안 장애 유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한의학이 충분히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 장애에 대해 가지고도 한의학적인 어떤 접근법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헬스 토픽은 이렇게 불안 장애에 대해 가지고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불안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불안 장애의 어떤 한의학적인 그런 접근법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아래에 이 참고 문헌 파트에 있는 이 링크로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